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수업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그 현대물리와 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의 가장 첫 번째 파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있는 학습목표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대부분은 거의 우리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오면서 배웠던 내용과 내용의 약간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현대사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대사회는 이제 뭐 우리가 직접 몸으로 몸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유비쿼터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무선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파동이 바로 오늘 이 현대 사회를 만들어낸 이런 과학적 원리 중 하나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 파동이라는 말 뭐 현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죠. 자, 파동이 뭘까요? 파동은 뭐냐면은 어떠한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물결파 이런 것도 파동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파동이 발생한 여기 정가운데겠죠. 지금 경우에는 이 정가운데 부분.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파원이라고 부르고, 자, 파동은 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진동을 전달해주는 이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물결파의 매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물결파의 매질은 뭐 물이 되겠죠. 물결파에서는 뭐 물결파는 뭐 물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아 하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도 파동의 일종인데요. 소리는 매질이 무엇일까요? 소리는 뭐 공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질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특별한 거를 하나 얘기해 줄 텐데, 우리 전자기파, 다른 말로 하면 뭐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매질이 없어도 이렇게 진동을 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파동이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 정도는 조금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의 종류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거 중학교 때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이 파동을 이렇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진동 방향과 그다음에 이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이런 파동을 우리가 횡파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평한 이런 파동을 우리가 종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횡파의 예시로는 전자기파 아니면은 지진파의 S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파의 예시로는 음파, 그다음에 지진파의 P파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진파에서는 뭐 우리 지진파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P파와 S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거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파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 파동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파동에서 존재하는 물리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파동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 사인파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 삼각함수의 그 사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파동에서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마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 파인 부분을 우리가 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동 중심에서 마루 혹은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그러니까 이 진동 중심에서 가장 멀리 이동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 진폭이라고 부른다. 진폭.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장 같은 경우는 위상이 동일한 이웃한 두 지점 사이에까지의 거리라고 써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자, 한 파장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보통 한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 파동, 그러니까 파동 한 번 진동하는데
그때 가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파동 한 번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파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도 한 파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도 한 파장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가 파장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와 진동수에선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 파동과 관련된 이 그래프, 파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파동과 관련된 그래프에서 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파동과 같은 파동 그래프를 우리가 표현할 때 X축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X축이 보통 위치 아니면 시간,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Y축은 이렇게 변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좀 어렵냐면, 자, 지금 X축이 물리량이 위치 혹은 시간으로 서로 다른데, 중요한 게 그래프의 모양이 둘 다 사인파로 생겼다는 게 조금 주의할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위치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겨 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뭐 6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파동에서 한 주기라는 건 무엇이냐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데 이렇게 6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주기가 6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나가리가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X축이 위치인데 시간을 말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X축이 어떤 물리량인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물리량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는 주기가 6이 아니라 뭐가 6이란 소릴까요? 그렇죠. 주기가 아니라 여기선 파장은 보통 이렇게 람다, 여러분들 그 한자 들 입자 있죠? 그거 쓰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파장이 6m 이렇게 되는 거죠. 미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는 이런 물리량을 찾아주셔야 한다. 선생님, 그러면 주기는 어디서 찾나요? 라고 하면은 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축이 시간인 이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만 하겠죠. 하지만 진폭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Y축은 여전히 변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가 6이라고 한다면, 자, 이게 이제 주기가 6초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럼 우리가 주기를 알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주기를 알면은 우리가 이 파동의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란 뭐라면, 자, 주기가 이제 한 번 진동에 얼마나 걸리나, 이게 주기였으면 진동수는 뭐냐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보다는 진동수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이긴 해요. 자, 그러니까 이 한 번에 몇 초 걸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초에 몇 번 진동하게 되나요? 6초에 한 번 진동하게 되니까 1초에는 6분의 1번 진동하는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분의 1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6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단위는 헤르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진동수의 주기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헤르츠라는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헤르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물리량이 뭐가 있습니까? 파장, 그 다음에 진폭, 그리고 주기, 진동수, 이 네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배우는 이 파동 내용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파동의 속력, 자, 우리 속력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 그 등속 운동에서의 속력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어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거리라는 건 이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가 바로 파장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 t분의 1을 우리가 진동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진동수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파장을 주기로 나누던가 아니면 진동수와 파장을 곱하던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좀 다음 단원에서 필요한 거라서 적어놨는데요. 진동수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이 파원에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즉 매질이 달려도 이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더라. 오늘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 조금 뒤에 있는 문제를 한두 개 정도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 주기, 그 다음에 변위, 진동수, 그 다음에 파장, 이것들을 조금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조금 해결해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일정한 속력 V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에 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자, 그럼 위치에 대해서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파동이 진행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게 과연 파장일까요? 주기일까요? 그쵸, 여기서는 파장이 되겠지. 왜냐하면은 X축이 지금 물리량이 뭡니까? 그렇죠, 위치가 되겠죠. 위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파장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파장이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총 길이가 D가 되겠죠.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진폭은 2A다. 자, 진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이 진동 중심에서 최대까지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파장은 D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 지금 주기가 T죠. 자, 우리 진동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주기분의 1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T가 아니라 T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지막 파동의 속력 V는 어떻게 구한다? V는 T분의 람다 이꼴 F 람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기는 T고요. 그 다음에 파장의 길이가 D이기 때문에 T분의 D가 맞겠죠. 자,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자, 지금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속력이 어떻다? 속력이 같은 속력이더라.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X축은 이 시간을 나타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 한번 봅시다. 자, 진폭은 P가 Q보다 크다. 진폭이라는 거는 이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위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자, 지금 P의 변위는 이만큼이 되겠고, 그 다음에 Q의 진폭은 이만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P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니은 주기는 P가 Q의 3배이다. 자, 이 그래프에서 주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기란 이 한 파동이 진행하는 진동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가 되니까, 걸린 시간이 되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P의 주기는 이만큼이 되겠죠. 근데 Q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Q의 주기는 이만큼이 되겠죠. 자, 그러면 Q 한 번 진동하는데 P가 몇 번 진동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을 했죠. 그러니까 Q의 주기가 P의 주기의 3배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죠. 3분의 1배가 되겠죠. 자, 진동수는 P가 Q의 3배다. 자, 진동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진동수는 지금 TP분의 1이랑 TQ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대 3의 관계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다? 여기는 1대 3분의 1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P가 3배가 맞죠. 마지막으로 파장은 Q가 P의 3배이다. 자, 이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만 여러분들 실수로 봐가지고 여기서 3배네 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P의 속력이 뭐 Q의
2배이다. 이런 게 껴있으면은 이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속력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P의 진동수와 그 다음에 P의 파장 곱한 게 Q의 진동수와 잘못 썼네요. Q의 파장을 곱한 것과 같다는 소리죠. 자, 근데 지금 진동수가 3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대 3의 관계가 나와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보기도 옳은 거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써놨던 P의 속력이 Q의 속력의 2배이다. 뭐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이게 뭐 2대 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배가 아닌 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항상 조심해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파동의 굴절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